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되고 나서 그러면 이 알아차림과 치유에 대해서 한번 보죠. 모든 심리적 장애는 어디에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알아차림과 접촉. 알아차림과 접촉의 결여로 생긴다. 그러면 알아차림과 접촉의 결여가 된다면, 자, 접촉은 일단 빼놓고 알아차림의 결여가 생긴다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릴까요? 방향성이 일단 없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뭘 알아차림이 있어야만이 내가 어느 쪽으로 내 자원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 또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다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주고받는 게 되잖아. 그럼 알아차림이 없다면 방향성이 안 생긴다. 그리고 목표 설정이 힘든다. 알아차림이 없는데 어떻게 목표 설정이 돼? 그 다음에 게스탈트 형성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 알아차림이, 내가 알아차림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던 어떤 욕구나 감정은 있거든.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없었을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됐다면 그건 뭘로 남나요? 미해결된 과제가 남았다면 그건 끊임없이 나의 정경과 배경의 순환에 계속 중간층으로 끼어서 방해를 하는 그 상태가 되면 결국은 접촉 경계 혼란을 겪게 된다. 대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알아차림의 결여 때문에. 그만큼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건 이거 앞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게스탈트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알아차림 이걸 좀 더 이제 치료 쪽으로, 치유 쪽으로, 상담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정신 분석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이 사람의 심리적인 장애나 걸림돌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봐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어릴 때에 부정적인 어떤 경험, 욕구의 억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그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거든. 그런데 게스탈트 심리학은 그렇게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과거를 파헤칠 필요도 없다. 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성격적인 부분의 문제는 지금 현재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을 정신분석학과는 달리 뭘로 봤느냐 하면 물 위에 떠 있는 공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물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럼 물 위에 공이 떠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물 위에 어떤 공이 어떻게 떠 있는지, 무엇이, 뭐 하면 된다? 알아차리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알아차리면 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억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억압에 의해서 생긴 건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관점이 다르죠. 과거로 파헤쳐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그냥 수면 위에 떠 있으니까 이거의 현상, 지금 여기에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공을 뭐 하면 알아차리면 된다. 그 떠 있는 그 공이 그 안에 뭐 억압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접근이 쉬운가요? 우리 시간선에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미래 가지 말고 관념적 세계 가지 말고 실존적인 현재, 지금 여기에. 그래서 성격은 물 위에 떠 있는 뭐와 같다? 공과 같다. 자, 알아차리면 지금 여기에서 비의식적 현상들을 자각하고 직면하는 것이다. 알아차리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그걸 덜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라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에 집중을 해라. 알아차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뭐냐면 행동 동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행동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앞에서 알아차림이 곧 치유다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 생기게 되면 그 자체로 이미 해소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것을 인해서 행동 동기가 생기면 곧 그것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지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가 시작이잖아요. 네. 인지. 자, 이 과정에서는 미해결된 과제조차도 전부 다 뭐 한다? 게스탈트를 완결시킨다. 네. 우리 미해결된 과제를 알아차리지 않고 계속 묻어놨다. 묻어놔서 억압시키는데 그것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공처럼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조차도 전부 다 뭐? 접촉해서 게스탈트를 완결시킨다. 근데 그것이 완결시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그 문제가 100% 해결돼서 게스탈트를 완결시킨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직면함으로써 해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 팩트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면함으로 인해서 게스탈트는 형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그러한 기억은 내 뭐에 게스탈트 전체성에 뭐 되지 못했다? 통합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돼서 지 혼자 작동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해결된 과제로 우리가 본다면 이놈을 그냥 놔놓는다면 계속 독자적으로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간섭을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조차도 전부 다 뭐 접촉해서 그것이 그것만 떠오르면 과거의 그 트라우마 경험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나를 그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힘든 적도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많이 괴로웠지. 그런 적도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건 이미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해결된 과제였지만 이미 내가 접촉해서 그걸 내 어디에 넣어버렸나요? 전체성에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전체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분리된 기억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그건 전체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트라우마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해결 과제를 정경으로 떠올려 강한 게스탈트를 완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새로 일어나는 자신의 어떤 욕구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도 계속 가져야 한다. 알아차림이 참 중요해요. 자, 그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알아차림이 없는 자동화된 유익한 행동이 있다. 자, 이 말이 어떤 느낌인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우리는 학습 4단계를 이미 공부를 했어요. 네. 뭐였죠? 1단계. 무의식 무능. 의식 잠시만요. 2단계는 의식 무능력. 무능. 3단계는 의식 유능. 능력. 의식 능력. 4단계는 무의식 능력. 이 뭐에 의해서 4단계로 갔나요? 습관. 습관. 그 습관은 반복이죠. 네. 우리의 대부분의 사고나 대부분의 감정, 행동, 심지어는 언어 패턴조차도 반복에 의해서 이미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정한 습관화가 되어 있죠. 습관화된 것은 중독된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동화된 것이죠. 우리는 그 자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행동이나 습관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대부분의 어떤 행동들을 새로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동화된 것은 더 이상 뇌에서 거기에 의식적 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정경은 끊임없이 뭐를 해야 되나? 새로운 환경에 초점을 전환해야 되거든. 새로운 게스탈트를 또 형성해야 되거든.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는 자동화된 이런 행동들을 계속 뇌에서는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행동들은 이 자동화된 패턴이에요. 그것이 아주 유익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알아차림이 차단된 상태가 심리 장애를 일으킨다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그게 단서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조차도 이미 반복에 의해서 습관화돼서 자동화되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차림이 없어도 그것이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삶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에 아주 유익하다. 근데 정작 알아차림을 가져야 할 것을 못 가졌을 때 심리적 장애와 걸림돌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친구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라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는 그거를 자기의 고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지.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네. 그럼 보세요. 이게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이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고 하여튼 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일정 부분 이걸 투사를 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네. 그러면 이걸 투사해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치지 않는 그 친구를 투사해서 바라보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는 내가 이걸 문제라고 질문하는 지금 내가 문제인가? 아, 재밌는 질문이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 친구가 그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재 활력과 건강과 설렘, 행복을 준다면 그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그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알아차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네. 자, 이제 본인 이야기로 갑시다. 본인이 지금 그 생각을 했던 건 본인이 투사한 게 맞아요. 투사한 게 맞죠. 그 투사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친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도 지금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투사가 심하니까 그런데 신경 꺼라고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금방 그 친구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러한 호기심이나 그러한 어떤 부분에 탐구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내가 그 부분에 해소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여기 수업 오기 전에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럼 그걸 여기서 언어적인 부분을 표출을 해서 지금 본인은 또 뭐 하고 있냐면 내 앞에서 그걸 해소하고 있거든. 그렇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그거조차도 본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본인이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냐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금 그 과정에서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과 접촉이 그 되면서 그건 그 친구 문제는 이렇게 전체성으로 정리가 돼버리고 이건 내 것도 정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래 넌 너고 난 나야. 내려가는 거죠. 이제 전체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친구가 내 이런 부분이 힘든데 상담 좀 해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건 결국 내가 만든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되죠. 좋은 답을 해줬는데 박수 안 치노.